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뒷면에 새겨진 간단한 정보들 뿐인데, 몇 년 전부터 유전자 재조합 식품, 즉 GMO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연 선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건데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안정한 농업 생산량을 해결하기 위해 씨앗에 적용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온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평소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주부 김태현 씨.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 물건을 고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뒷면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피는 일. 대부분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살 때는 몇 번이나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된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텐데. 수입품인데 그 수입품의 원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별이 잘 안 가. 그래서 일단은 의심이 안 가니까 일단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먼저 그거를 보는 게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현재 시중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 등 대부분은 수입 대두를 원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입 대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태현 씨는 누구보다 성분의 원산지를 꼼꼼히 따진다. 혼합제, 제도, 다당류. 써 있으면은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일단. 일단 국산이 아닌 것들 그러면 일단 내려놓게 되고, 변성 전분이라고 쓰면은 옥수수 전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GMO일까 아닐까 하는데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 있으면은 보통 이제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냥 아유 그래도 먹지,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막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써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안 고르지만 알고 안 고르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안 써 있으니까 일단 안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거 안 돼요. 엄마 여기 있는 거는 왜 다 안 돼? 여기 있는 거 왜 다 안 돼? 여기 있는 거 왜 다 안 되냐고. 이 어린 미역밖에 없어. 왜? 이 어린 미역이 다야 이게? 어머니, 아이한테도 이런 마트에서는 잘 안 사주시나 봐요?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분 표시하는 거를 보는 거를 자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얘도 이 다음에 쇼핑할 때 성분을 보면서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냥 읽는 연습, 뻔히 내용 알지만은 다시 읽고 확인하는 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공들여 장을 봤지만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 정작 장바구니에 담긴 건 별로 없다.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제품 몇 개가 전부인데, 정리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살 게 없어. 올 때마다 잘 안 사는 건데. 이런 주부들의 불안, 원인이 무엇일까?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약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의 허위 표시나 첨가물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는데, 유전자 변형식품 역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식재료에 대한 불신, 그 근원은 씨앗, 즉 종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자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인류 문명은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식량난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자연재해에도 강한 종자가 필요했다. 그렇게 발달하게 된 작물 육종 기술. 더 나아가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종자 개량에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란 어떤 생물로부터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고 이를 품종 개량하고자 농작물 등의 세포에 삽입하여 그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는 농작물을 개량하려고 그동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통적인 육종 방법으로는 그 육종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농작물의 품질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GM 기술이죠. 이 GM 기술을 통해서 과거에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 형질들을 그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들여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신형질 작물을 만들 때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의 옥수수에 살충 효과가 있는 유전인자를 접목하면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종을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옥수수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육종 개량과 유전자 변형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울토마토나 자색 고구마, 씨 없는 수박 등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전통 육종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이다. 우선 유용한 유전자의 형질을 서로 재조합시켜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경우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가져올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맛 좋은 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인 배추에서 그 유전자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동물의 유전자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식물 돌연변이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동물의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 탄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자 제조합 식품, 즉 GMO를 먹기 시작한 시점은 1996년으로 추정된다. 식량 자급률이 낮으므로 농작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수입하는 대상국이 GMO를 만드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나라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10%와 1% 미만이다.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GMO가 각각 75%와 50%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유전자 변형 기술로 태어난 작물,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만든 식품들. 과연 이 GMO를 먹어도 우리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널리 알려진 GMO 유해성 연구로는 1998년 영국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시행한 GM 감자 실험이 있다. 쥐에게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이자 거의 모든 장기의 중량이 감소하였고 90일간 먹은 쥐는 간 기능,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유전자 조작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인데 쥐는 한 세대가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연색체 구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하면 그 실험의 생물학적 나이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해보면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데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서 먹인 것부터 뭐 2년까지 먹인 거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양한 쥐 실험들이 전부 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이 어떤 실험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GMO를 먹여가지고 실험 결과를 본 거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GMO를 먹여서 실험 결과를 봤는데 쥐가 그런 영향이 왔더라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푸스타이 박사는 실험 발표 이틀 뒤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2006년 13개국 과학자 22명이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현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얼마 후 GM 감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GMO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목적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는데 이 유전자가 그 생물체 유전자에 어디에서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방식의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19개국 등을 포함해 GMO 재배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밀밭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밀이 발견되었을 때도 미국 농무부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재배가 금지된 종자가 유출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것이다. 결국 미국 거대 농업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습에 들어갔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는 세계인들 모두가 민감하다. 지난해 러시아 의회는 GMO를 재배, 반입, 또 거래하는 자를 테러리스트로 처벌하겠다고 입법했고 헝가리는 600헥타르에 달하는 GMO 옥수수 밭을 불태울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뭐 누구나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연구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는 기업,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막 하는 그런 기업이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을 인류의 생존권, 국민의 생존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돈벌이 산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설치하고 GM 작물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는 GM벼를 비롯한 4종의 작물에 대한 상용화 심의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농촌진흥청 뒷문에서는 GM벼 상용화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농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을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야가 큰 평야 2개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벼를 거기서 GM 벼를 시험 내지는 재배하다가 만약에 주변에 일반 논 GM 벼에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전북에서 나오는 전북의 곡창지대 평야에서 나오는 쌀은 GMO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우려를 할 거고 그것을 먹는 것을 우려를 할 거고 그러면 전북의 농민들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진흥청 앞에서 모여서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던 거고요. 농촌진흥청이 위치한 완주는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의 길목에 해당한다. 벼는 원래 자가 수분을 하는 식물로 꽃가루가 멀리까지 날아가진 않는다. 하지만 바람이나 태풍 그리고 곤충과 같은 자연적 변수가 존재한다. 즉, 벼의 꽃가루가 주변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GMO뿐 아니라 GMO 개발에 이용되는 첨단 기술인 유전자 변형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까지 반대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얼마 전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GMO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과학계도 근거 없는 왜곡으로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 GMO는 우리 생활에 이미 예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은 GM 미생물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고요. 우리 흔히 먹는 체다 치즈에 그 우유를 굳히는 효소도 GM 미생물을 통해서 생산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든 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들이 GM 원료를 쓰지 않고는 지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정말로 안전하게 어떤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또 안전한 어떤 원료, 생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8개국에서 GM 작물이 재배되는데 콩, 옥수수, 면화, 유채가 주류를 이룬다. 2013년 기준으로 GM 콩은 전 세계 콩 재배 면적의 79%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 GM 옥수수는 전체 재배 면적의 32%, GM 유채는 24%에서 재배되고 있다. 결국 지난 20년 동안 점점 확대된 GMO는 세계 종자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규모로 보면 20년 전보다 100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GM 기술은 종자 산업을 이끄는 핵심이다. 또 유전 공학이 발전할수록 GMO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GMO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국가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과학계의 견해 차이, 그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지금의 반대 여론을 무조건 과학계에서 무시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철저하게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와 과학계 또 GM 관련 업계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과학계에서는 그 요구에 걸맞게 점점 안전한 GMO,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GMO를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 생활 속에 GMO를 피할 수 없다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GMO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없이 GMO 원재료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GMO를 섭취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수입 유통되는 식용 GMO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식용 GMO가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규모는 215만 톤에 이른다. 식용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2009년 137만 톤에서 6년 새 1.6배 늘어난 규모다. 2014년 기준으로 수입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용 GMO의 양대 산맥인 GM콩은 총 수입량의 77%, GM 옥수수는 52%에 이른다. 카놀라는 오로지 GM 카놀라로만 들여온다. 이들 GMO 대부분은 가공식품 원료로 쓰인다. 결국 국민 1인당 연간 GMO 섭취량만 해도 GM 옥수수가 25kg, GM 콩은 20kg에 이른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약 400만 톤이 좀 넘는데 500만 톤이 조금 안 되고 그 식용 GMO 수입량이 215만 톤 작년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럼 엄청난 양이 쌀 생산량이 절반 정도 되는 GMO가 수입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 중에 어떤 게 GMO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표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파괴되면은 혹은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이 수입되어서
가공되어서 우리 식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팔리고 있는데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GMO구나라고 구별해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GMO 완전 표시제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 완전 표시제가 미국 상원을 통과해 7월부터 버몬트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EU에서는 GMO에 대해 식품,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등의 예외 없는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GMO 표시 기준은 다소 애매하고 모호하다. 예외 조항도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는 GMO 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표시 제도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표시를 안 해도 되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식용유, 간장, 그다음에 당류.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수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두부나 두유나 뭐 된장이나 고추장은 표시를 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데다가는 잘 안 쓰고요. 표시를 안 해도 되는 품목에다가 집중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품목들이 표시에서 예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예외에 편승해서 가는 거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 조항을 개정을 안 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모르는 채로 먹는 거고요. 깍순환을 하죠. 식약처의 고시 안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논 GMO 표시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동안 마트에서 GMO의 구분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 소비자들이 GMO를 제대로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튀김 요리로 쓸 수 있는 대안의 식용유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현미로 만든 현미유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튀김류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어디서 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가공식품의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서 피하면서 그것을 안 쓰고 밥상을 차리면은 좀 GMO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는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린 밥상이 있다. 오래전부터 토종콩 살리기 운동을 해온 함정희 씨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메뉴들, 보기만 해도 건강식이라고 느껴지는 식재료들이 이 밥상의 백미다. 유기농으로 구성된 이 뷔페식의 가격은 15,000원. 직장인들의 점심 가격을 고려하면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인데 만드는 이의 정성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식당 뒤편에 장독대가 수십 개 놓여 있다. 함정희 씨는 이 식당에 내놓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모든 장류를 직접 만든다. 양념 다 요즘 사가서 저희는 다 만들었어요. 담아서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이런 거 다 담아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노란 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고 풋고추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먹으면 최고의 이제 이 여름 음식이 되죠. 그래서 맛있게 났잖아요. 대표님 그럼 우리가 간장 쓰죠. 그래서 GM 없는 간장.
하면서 간장 씨가 있어. 간장 씨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속에 보면 여기가 간장이 오래되면 야가 앙금이 생겨. 소금 결정체가.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있어요. 아이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뭔데요? 간장 씨, 씨간장.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 단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간장씨. 함정희 씨는 이것이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우리 밥상 위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한다. 바른 먹거리를 위한 한 사람의 집념. 덕분에 많은 사람이 건강한 밥상을 맛볼 수 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렇게 장을 담그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함정희 씨가 직접 운영한다는 두부 공장이다. 토종콩 사랑이 지극한 그녀는 매일 콩물을 만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입한 콩이 점령하다시피 한 우리나라 두부 시장. GM 콩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어쩌? 맛있죠? 이게 한국 맛이에요. 엄청 고소한데요? 맛있어요. 이거 하나가 수입 공장 못 먹는다니까. 여기가 다 저기 국산콩으로 만드는? 당연히 우리는 수입콩을 아예 안 해요. 만약에 나는 수입콩을 쓰면 처벌받는 인증마크 받았어요. 전통식품 마크.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예 수입이 없어요. 안 해요. 함정희 씨가 처음부터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33년 전 그녀는 수입콩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남편과 결혼했다. 전주 시내 한 대형마트를 판로로 확보할 정도로 잘 나가던 수입콩 사업. 하지만 2001년 GMO에 대한 강연을 듣고 나서 그녀는 수입콩 사업을 접고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함정희 씨가 제작진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공개한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올라온 다양한 종류의 콩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모두 함정희 씨가 발품을 팔아 찾아낸 우리 콩들이다. 10년 넘게 계약 재배를 다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강원도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경상도도 이제 멀지만은 거기서 조금씩 갖다 쓰고 이제 전라북도 콩이 좀 많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콩 보관실 천장에는 우리 콩을 공급하는 농부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농부들과 수년간의 직거래로 신뢰를 쌓은 관계. 그녀의 밥상이 건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녹색 콩이 하나씩 섞어져 있거든. 햇빛을 많이 본 데는 이게 이런 콩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토종콩이라는 확신이 더 와요. 이렇게 이런 콩이. 이건 이제 검정콩. 이건 지느니 콩. 사실 이렇게 건강한 밥상을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의 농경사회는 함정희 씨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농업 시스템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함정희 씨의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대량 생산 체계를 역행하고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우리 토종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부들. 강원도 양양의 김혜영 씨는 직접 키운 토종 작물을 꾸러미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맛있는 농작물들이 꾸러미 속에 담긴다. 그동안에는 열매가 나올 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로 잎채소를 보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강낭콩 수확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대호박이라는 토종 호박이 있어요. 이제 내나 뭐
된장찌개도 해 먹고 그러는 건데 그 호박도 따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첫 수확을 한다는 대호박. 아주 단단하게 여물었다. 대호박은 요만할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니야, 이제 이거 하나만 들어줘. 김혜영 씨에게 이 작물들은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이다. 일 년 동안 정성으로 보듬고 키우니 자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데.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 다양한 토종 작물들. 그 신선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제추제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받으시는 분들은 다 좋아들 하셔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따겠는데 그 깻잎 같은 거는 그 마트에서 산 것만 먹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동안에 내가 먹었던 게 깻잎 맞아? 할 정도로 그 향이 살아있는 거죠. 토종 작물 꾸러미를 받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닦고 다듬는 것도 김혜영 씨 부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일 중에 하나다. 호박을 세수시키고 있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그냥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이쁜 놈들을. 비가 와서 너무 진흙이 많이. 평상 한쪽에 쌓인 것은 조금 특이하게 생긴 작물. 그냥 배추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열무도 아닌 이 농작물은 과연 무엇일까? 직접 산지에 와보니 우리가 모르고 있던 토종 작물들도 많았는데 나오니까 시중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시기에 개성 배추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사람 말고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거예요. 김장철 수육에 싸먹던 보쌈김치 원조 재료이자 우리의 토종 차원인 개성 배추. 배추통이 크고 품질이 좋아 일본에서도 탐을 낼 정도였다고 한다. 잡종 배추의 보급으로 잠시 자취를 감췄다가 토종 씨앗 지킴이들의 활약으로 다시 나타났다. 근데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거는 이제 된장국 같은 거 끓여 드시라고 보내드리거든요. 그 국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작진이 양양에 도착한 날에 마침 큰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고 나면 밭의 농작물은 한 뼘이 더 자라고 잎사귀는 한층 더 풍성해진다. 덕분에 꾸러미 속에 담긴 농작물의 가지수도 더 많아질 것이다. 토종작물 꾸러미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농작물 거래 방식이랑은 사뭇 다르다. 소비자가 먹고 싶은 작물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생산해낸 제철 농산물을 그대로 믿고 받아먹는 방식이다. 결국 꾸러미를 받는 사람들은 함께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농작물을 소비하게 된다. 덕분에 우리 농민들도 경제적 불안감 없이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얻고 농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토종작물 꾸러미 시스템은 안전한 먹거리 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김혜영 씨가 가장 아낀다는 우리의 토종 씨앗들이다. 그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믿고 있다. 씨앗은 자연에서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고 태양과 달과 별의 기운을 듬뿍 받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지 실험실 안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험실 안에서 태어난 씨앗으로 자란 작물을 먹는 것하고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이 씨앗이 자라서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 것하고의 그 차이는 그 누구도 모르죠.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토종 씨앗을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GMO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회시민단체 사무실에서는 GMO에 대한 교육이 한창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이들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주부, 또 일반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GMO에 관한 정보를 들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조울조 아토피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이런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없고 너무 많이 무지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그런 심각성을 좀 느끼고 제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사람한테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것 같아요. GMO에 대한 우려로 마트에서 장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주부 김태현 씨도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장을 보러 가는 김태현 씨. 이번에 그녀가 아들과 찾은 곳은 집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친환경 식품 매장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GMO 제로 매장. 김태현 씨는 이제야 제대로 장을 보는 듯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기 바쁘다. 장을 보기 위해서 꼭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야 할까? 집이랑 거리가 돼서 보통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왔어요. 아이스크림 배달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있고 새로운 물품 나왔나 한번 보고서 이제 또 있으면 궁금 차원에서 한 번 더 사보고 그러죠. 근데 이곳에서 거리가 먼데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기꺼이 오고 싶은 곳이 여긴 게 안심하게 고를 수 있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와요. 우리 농산물인 것도 제가 신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라면을 끊는 거는 못하니까 이왕이면 안심한 거로 골라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와서 고르는 거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과자도 제가 여기서 골랐거든요. 덩달아 아들도 신이 났는지 거침없이 물건을 고른다. 어머니 아이를 같이 장볼 때 데리고 오시는 이유 있으세요? 나도 이따 딸기 먹으러. 엄마 닮으라고요. 고르는 거 그냥 막 모양 보고 습관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읽는 거 제가 많이 보여줘요 일부러. 보면서 고르는 습관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여보나 그러면 한번 읽어봐. 생산자가 누구야? 남진이야. 이 사람이 이거를 키운 사람이지. 충무. 남진이 아저씨가 키운 블루베리 먹자. 그래. 남진이. 김태현 씨는 앞으로도 멀리 장을 보러 나올 예정이다. 또 그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먹거리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이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 동화로 접근해도 되고 우리가 먹으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당장 우리가 옥수수 팝콘 만들어 먹잖아요. 그 옥수수 고를 때도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옥수수 먹을 때도 여름에 우리가 먹는 이 옥수수 이걸 그대로 말려놨다가 다음에 심으면 그 옥수수가 열려야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비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식이 되는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엮어가면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평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GMO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사 먹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